막쌤입니다. 시험 직전용 수원 개념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보다 업그레이드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면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1번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류의 문제입니다. 자, a의 n제곱근이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살포시 이렇게 x라고 쓰고 수식으로 변환을 하면 x의 n제곱은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놈부터는 결국은 방정식이 되고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x의 2n승 그래프와 x의 세제곱, 5제곱 이런 류의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n은 짝수라고 하면 x의 n제곱은 a라는 요런 류의 수식은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의 개수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놈이 x의 제곱 그래프,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런 류의 그래프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으므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없게 되고, a가 0일 때는 여기서 하나 접했죠. 그래서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되는데 a의 n제곱근 중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결국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인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x의 n제곱이 a가 되고 이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의 상황입니다. a가 음수든 0이든 양수든 언제든 한 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n이 홀수면서 a가 음수면 가능하겠습니다. a의 0제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입니다. 유리수라 해도 마찬가지고 정수라 해도 마찬가지고 다 통한다는 얘기죠. 자, 지수를 두 개를 곱하면 지수에서는 더하는 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a의 xy승이 되고 다시 바꿔서 a의 y제곱에 x제곱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은 분배 법칙처럼 x의 a제곱, b의 x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묶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서 이런 식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a의 x-y제곱이 될 겁니다. 지수 법칙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합차식 자주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는 것도 정리 한번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등장 안 하는 류의 문제입니다. 지수 활용 문제 푸는 팁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암산, 이항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고요. 식은 보수적으로 그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이 문제도 문제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써질 거고요. 구하라는 거는 요놈의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 때 구하라까지 꼭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눈으로 푸는 겁니다. 이 수식을 보면 요놈하고 요놈은 연속된 두 수의 곱이므로 2가 1로 갖다 곱해지면 요놈이 2고 요놈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되면 요놈은 4고 요놈도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므로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산, 이항, 계산을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나서 구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수식 쓴 다음에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는 지수하고 역함수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라고 했는데 a의 n승의 역수가 a의 마이너스 n승이죠. 이렇듯 여기 역자가 딱 들어가면 우리는 뭔가를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가볍게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요 밑은 영원한 밑이라서 a는 그대로 밑으로 될 거고요. 이놈하고 이놈을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n, 로그 a의 n은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지수의 상황에서 a는 1이 아닌 양수가 되고요. 이 지수 부분에는 아무것도 와도 되고요. 이 숫자는 0보다 큰 애입니다. 0보다 큰 애가 1로 왔는데 이놈의 이름은 진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클 때 로그가 정의된다. 이런 내용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의 영성은 1이었듯이 밑은 영원한 밑이므로 그대로 되고요. 로그 a의 1은 언제나 0이 됩니다. a의 1제곱은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 a의 a는 1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 당연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항상 밑을 통일해 줘야 되고요. 개수가 1일 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 로그 a 마이너스 10 로그 b라고 표현이 된다면 10으로 묶어서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라고 쓴 다음에 이게 로그 b분의 a가 되는 거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밑을 통일 개수가 1로 바꿔주자. 이렇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요 c는 1이 아닌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찢었을 수 있죠? 로그 c의 a, 로그 c의 b라고 찢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c의 b로 나누어 준 다음에 다시 합쳤으면 로그 b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a와 이게 이제 지수의 로그가 쓰였을 텐데 로그의 진수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정도 내용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그냥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이놈하고 이놈 약분하듯이 로그 a의 c가 한 방에 쓸 수 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팁으로 알아두면 문제풀이 할 때 쉬우니까 기억해두면 됩니다. 개념 강의는 여러 번 돌려 들으면 되고요. 이 내용을 아주 스무스하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험 파트에서 시험을 아주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를 a에 n승을 하게 되면 b도 n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트 3의 a는 로그 3의 a 제곱하고 같고 마찬가지로 로그 9의 a 4제곱까지 다 같은 숫자로 쓸 수 있습니다. 요놈 응용해서 쓴 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이라면 팁입니다. 이런 것들. 자, 마찬가지로 로그 활용 문제 푸는 팁도 똑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양, 계산, 암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식만 일단 써놓고 보는 겁니다. 흔히 보면 이런 것들 255를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식을 일단 보수적으로 쓴 다음에 PA-PB무로 바로 빼면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없어짐으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마찬가지로 로그 문제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개수를 1로 바꿔줘서 정리하면 되므로 10으로 묶어줘서 로그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로그 x라고 표현된 거는 상용 로그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상용 로그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수함수 a는 절대로 양수여야 되고요. 1이면 안 됩니다. a가 1일 때는 1의 무슨 제곱을 하던 1이기 때문에 함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치역은 0보다 크게 되고요. 언제나 0,1을 지나게 됩니다. 점근선은 x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1대1 함수인데 이 1대1 함수의 표현은 x값이 달랐을 때 함수값도 다르다. 이런 표현들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놈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인데요. 이거를 그냥 y는 a의 x제곱이면서 a는 1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기본 함수를 가르친 다음에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의 끝판왕,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x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여기서 똑같이 p만큼 평행이동을 함께 되겠죠. 그럼 y는 a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점근선이 그대로
y는 0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즘 점근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점근선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딱 그려진다면요, 이 점근선도 y는 0이었는데 1만큼 올라가서 점근선이 y가 1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게 y는 a의 x가 되면, 그렇다면 y는 a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x하고 마이너스 x의 관계는 y축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1로 이렇게 오면 되고요, 이 점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이 빨간 놈의 그래프는 y는 a분의 1의 x 그래프였고요, 여기서 a가 1보다 컸으므로 a분의 1은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0하고 1 사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0,1 지나게 되고요, 점근선은 그대로 x는 x축 또는 y는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그래프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 시켰죠. x축 대칭 이동 시킬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함으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즉 처음 출발했던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계속 x축이었고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작았다, 뭐 이런 내용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자연스럽게 외우면 되겠죠. 로그 설명할 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0,1은 1,0으로 올 거고요, 점근선은 여기서 이번에는 y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로그 함수 그래프인데, 눈으로 보다시피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뭐 이게 a의 x제곱,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x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다? 0보다 큰 애만 집어넣을 수 있다. 점근선은 x는 0이었다. 그 다음에 1,0, x절편은 1,0이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x는 0보다 커야 된다. 진수조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역은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을 지날 거고요. 점근선은 y축 또는 뭐 x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1대1 대응, x값이 다르면 함수가 또 다른 이런 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로그 2의 x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치면, 이 점은 이게 지금 로그 2의 x 그래프가 아니네요. 1,0을 지나야 되는데 1,0 안 지나는 거 보니까 제가 다른 그래프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냥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보면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올 거고요, 점근선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빼기 1,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있는 0이라고 쓴 놈이 점근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대칭 이동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있으면 y는 로그 a의 x, a가 1보다 클 때고요,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숫자들은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 놈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될 건데, 이 마이너스 1을 밑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분의 1은 0하고 1 사이가 됩니다. 양수였으니까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므로 y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그래프 다 그려지겠죠. 요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관련해서는 최대 최소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계산을 통해서 그래프 못 그리고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아까 얘기했을 때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른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함수의 값이 밑이 똑같은데 두 개의 값이 같으면 x가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뭐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밑부터 체크를 한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므로 큰 놈이 크다.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죠. x값이 커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알파보다 x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은 항상 뭐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진수 조건부터 꼭 정리하고 문제를 풀자. 자, 여기서는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x는 a의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함수도 아까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값이 같으려면 진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도 항상 진수 조건부터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x가 진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진수 그 다음에 밑도 생각을 해야겠죠. 증가함수면 큰 놈이 크고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큰 놈이 작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지수 부등식과 다르게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꼭 생각해야 틀리지 않고 잘못 풀었을 때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으로 탑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큰 놈이 크죠.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이므로 작은 놈이 큽니다. 그래서 x보다 베타가 이렇게 부등식 바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진수 조건 꼭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되고요. 90도일 때는 180도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뭐 45도는 4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각도들은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제 여기를 호의 길이를 이제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할 때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물론 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을 써서 증명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L은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 R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각형처럼 봐서 이거를 밑변 높이처럼 생각해서 2분의 1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도 구한다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죠. 자, 삼각 함수 관련해서는 결국 원을 뭐 좀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원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현 BC에 대해서 요 2는 원주라고 합니다. 원의 둘리를 원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현이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는 2배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쪽 각하고 이쪽 각도가 같아져서 여기도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기억해놔야 될 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언제나 원의 중심이 있다는 것도 기억 하나 해둬야 될 내용이고요.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의 경우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이제 뭐 동경, 시초선 이런 설명을 안 했는데요. X축의 양의 방향을 뭐 시초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 이거는 X좌표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는 Y좌표가 될 거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X분의 Y가 R분의 여기가 X였는데요. R분의 X분의 R분의 Y 해서 결국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에 각일 때는 모두 다 플러스, 2사분면에 각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는 돌려가면서 X좌표, Y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들 따져가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 외워두겠습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 분모는 2라고 쓰고 루트 하나 존나 크게 그려놓고 0, 1, 2, 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기억 안 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뭐 그려서 보기도 하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0도는 2분의 1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1 루트 3, 사인 90도는 1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사인은 분모는 똑같고 4, 3, 2, 1, 0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이 될 거고요.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루트 2, 1분의 루트 3, 90도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숨 좀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공식 요즘 한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쓰여진 숫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뭐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 파이가 이쪽 여기, 2파이는 또 여기가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그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요.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사인은 변함없이 사인으로, 코사인은 변함없이 코사인으로, 탄젠트도 역시 탄젠트로 변함없이 간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얼싸, 뭐 탄코, 안코 이렇게 하는데 값들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해서 여기가 먼저입니다. 여기에 부호를 봐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준다. 오른쪽에 세타는 0도하고 90도 사이기 때문에 모두 다 플러스인 값으로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인데 2분의 파이는 여기를 가리키고요. 2분의 3파이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할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생각을 해줘서 마찬가지로 또 얼싸, 탄, 코를 이용해서 부호만 결정해주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함수 f의 x 플러스 p는 fx로 써진 뭐 사인은 주기가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탄젠트는 파이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고요. 이런 수식이 나오면 주기함수다. 이제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도 알아놔야 될 거라서 뭐 또 수투 파트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x 넣나 똑같다.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놈의 응용이 이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상황인데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얼마 한 값하고 마이너스 얼마 한 값의 함수 값이 똑같다. 즉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이제 이거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f의 a 플러스 x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x를 2로 나누었다. 여기다 이제 2를 이렇게 써주면은요, 두 개의 함수 값의 평균이 fa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a, fa에 대한 점대칭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 5가지 표현은 겁나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20번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적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외우두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사인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름 1짜리 원에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놈의 y좌표입니다. 그럼 0일 때는 0이었다가 각도가 커질수록 y좌표가 이제 커지죠? 커지다가 1 딱 찍고 다시 작아지다가 음수 쪽으로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은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최대값은 아까 봤듯이 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여기가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보다시피 원점에 대한 y좌표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인데 x는 2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x는 파이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한 선대칭이다. 대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이제 이거를 또 실수배한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b로 묶어주면 b분의 c가 됐겠죠. 그래서 기본 출발은 a의 sin bx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놈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서 이놈의 최대 최소값에다가 a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라고 쓰고요.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d만큼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주기는 bx죠.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풀면 됩니다. 자, 코사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또 반지름 1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요, 이 x좌표가 코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1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0,1에서부터 출발해서 감소함수 그래프 그려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가 이제 주기인데 2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 1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는 2파이. 이거는 또 y축에 대한 대칭, 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였다 할 때 그 비율이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b분의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시작은 a 코사인 bx에서 시작을 했겠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이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또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될 거고, 최소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됩니다. 주기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건데요. 여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가 있죠. 이제 얘가 점근선인데, 기본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주기가 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다. 보다시피 x는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 않을 때가 있죠. y축을 표현하는 각도들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정의역은 걔네들을 제외시켜줘야 되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즉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인 그래프고,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탄젠트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세타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각도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쪽 각도로라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만큼의 각도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AX의 주기는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뭐 점근선도 요 놈이 AX가 2분의 파이가 될 때의 값들을 찾아주면 뭐 얘도 점근선이 되겠죠. 점근선 관련해서는 시험을 어렵게 출제 안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것들, 기억하기 싫어하는 것들, 평상시 안 하는 것들을 시험장에서는 또 출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기 쉬운 것들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은 여기 보다시피 뭘 이용해서 푼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뭐 요즘 많이 보는 꼴들인데 이런 꼴들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인 여기에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코사인 제곱 x가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요, 이번에는 이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야 됩니다. 2차 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변환이 가능하지만 1차 식 코사인 x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 파트의 내용에서는 없기 때문에 항상 1차 식으로 통일을 시켜준다.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 때도요, 가감법, 대입법에서 푸는 이유가 미지수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뭐 탄젠트까지 있을 때는 더더욱 한 개로 통일시켜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 풀다 보면은 사인 x가 뭐 2분의 1이거나 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2분의 1 그래프 이렇게 쭉 그려주고요. 만약에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부터 뭐 이 그래프처럼 4파이까지였다.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으므로 해는 얼마다? 해는 6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의 합을 구하라. 그럼 여기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2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5파이. 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더니 평균값이 2분의 8가 나왔다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원리는요, 항상 사인 법칙 관련해서는 외접원이 나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도 나오고요. 사인을 쓸지 코사인을 쓸지는 결국 외접원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사인을 먼저 생각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부분에서 했었던 원주각 얘기를 하는 겁니다. BC가 이렇게 있을 때 A를 이동을 시켜가지고요. 여기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A가 여기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름이죠. 그럼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R이라고 하면 2R이 되겠죠. 그럼 이 변의 길이가 2C라고 하면 사인 A는 2R분의 BC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니까 AC, C면 A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항상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표현과 같이 나오게 된다. 사인 A분의 BC,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외웠을 텐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에서 스몰 a라는 표현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인 a분의 bc, 사인 b분의 ac, 사인 c분의 ab 이렇게 외워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bc, 사인 b는 2r분의 ac, 사인 c는 2r분의 ab였으므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 출발은 2r분의 bc가 되겠지만 bc를 다 약분하게 되면 bc 대 AC 대 길이 B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은 출제가 안 됐는데 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1대1 대 루트 2, 뭐 1대2 대 루트 3 어떤 삼각형 얘기하는지 눈치채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은 반동가리짜리 삼각형이라는 거 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a에 대해서 이거는 이용하고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에서는 a, b, c라고 하면은요,
여기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여기 B 가르쳐 준 다음에 여기 구하라고 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요 B를 안 가르쳐 주고 여기 A를 가르쳐 주면서요, 각도도 A로 가르쳐 주면 요 B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A제곱은 뭐 한번 써보면요, X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XC의 코사인 A가 되는데, 이 A가 뭐 대충 60도 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를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2차 방정식 한 번만 풀어주면 이 X의 길이 찾을 수 있고, 결국 이 길이 찾을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만 심취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각 나왔을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줘서 길이비가 1대1대 루트가 되겠죠? 여기가 45도니까요. 그럼 이 길이도 이 길이가 4라고 했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2가 되고, 이 길이도 2루트2가 돼서 이 길이는 루트 2가 돼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루트 10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수각 나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선을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게 돼서 BD의 길이가 루트 15였으므로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결국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루트 15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파이는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므로 코사인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인데 2사분면에선 사인만 플러스므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두 번 이렇게 코사인 법칙 써서 풀 건데, 이런 류의 풀이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출제가 됐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수선 떨어뜨려서 뭐 잘라가지고 정리해서 푼다. 이등변 삼각형, 수선, 뭐 밑변, 이등분, 수직 이등분 이런 거까지 기억하자는 얘기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누가 뭐래도 A에서 수선을 딱 떨어뜨렸을 때 뭐 이 길이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가 H였다면 실제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H로 끝낼 겁니다. 하지만 이 H를 안 가르쳐주고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의 상황이죠. B분의 H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결국 이 H는 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Y축에 평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될 거고요. 수선 떨어뜨렸을 때 이 길이가 밑변이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자르면은요, 이놈하고 이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넓이가 같으므로 결국 이놈을 몇 배 해준다? 이놈을 몇 배가 아니고 이 전체를 2배 해줌으로 AB 사인 세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평행사변형은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의 합은 180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럼 또 이쪽을 B라고 했을 때 삼각형을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 해도 2분의 1 A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으므로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길이를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평행선을 그려서 이 길이도 A가 될 거고요. 이 길이도 A가 됩니다. 이 길이가 B였으면 이 길이도 B, 이 길이도 B가 되고요. 똑같이 여기 각도가 세타였다면 여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잘라내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소. 그리고 2배 하면 AB 사인 세타였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았으므로 결국 방금 구한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만큼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삼각비 관련해서 이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결국 공차가 중요하고요. 이 공차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숫자, 일정한 숫자 d를 더해가면 되고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d가 될 거고, 이 d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수식을 정리하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이 an 플러스 1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서 등차 중앙식이 나오기도 하겠죠. 자, 일반항은 a1 플러스 n-1 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일반항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일반항을 이용한 문제풀이보다는 직관적으로 공차에 대한 수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올바른 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10에서 A8을 빼면 2D가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A20에서 A10을 빼게 되면 10D가 돼서 10D가 20이라는 걸 가르쳐 줘서 공차가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도 A4를 한 개만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A6에서 A4가 되고 이놈은 2D가 될 거고요. 이놈은 또 A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A2는 공차가 D일 때요. A2는 0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등차 중앙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또는 여기를 2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두면 됩니다. 등차 중앙 관련해서는 꼭 연달아 나오는 A2, 3, 4 이런 게 아니라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놈 두 개의 합은 2A3이므로 이런 류의 수식은 3A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가운데 있는 애를 A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수 차이가 4개, 4개 나니까요. 그래서 2A5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놈이 2A5였으니까 여기서 3A5라고 이런 표현도 바꿀 수가 있겠죠. 결국 미지수가 많은 거를 미지수 개수 줄여서 생각하면 문제풀이가 쉬워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개씩 더해서 묶어준 수열,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1에서 A3 갈 때는 2D가 더해질 거고요. A2에서 A4 갈 때도 2D가 더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질 때는 4D, 이렇게 더해질 때도 4D 더해지기 때문에 4D만큼 공차가 바뀌는 등차 수열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누가 뭐래도요. A1하고 AN 더한 값하고 A2하고 AN-1 더한 값하고요. A3하고 AN-2 더한 값이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합은 언제나 항수 곱하기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 됩니다. 물론 항수는 그대로고 A1 대신 A2 쓰고요. 여기에 N-1을 써도 됩니다. 언제나 똑같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식 대부분 다 외우고 있어서 막 푸는데 AN 대신에 일반항 A1 플러스 N-1D라는 식 갖다 쓰면 되니까 굳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자, 등차 수열 관련해서는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등차 수열 일반항인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데요. 여기서 N에 대한 2차식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여기 N의 개수가 D였죠. 여기 2가 있었죠. 그래서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세모 N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와 같다. 그래서 미분하는 식처럼 계산하면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알 수 있습니다. AN은 SN 빼기 SN-1이고요. 여기서 대신에 N은 언제나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A1은 S1이 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SN 주어주고 A1 더하기 A9를 구하시오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SN 빼기 SN-1 통해서 AN을 구하고 걷다가 1 대입하고 걷다가 9 대입해서 풀지 말고 그냥 S1은 A1 구하면 되고요. A9를 구하기 위해서는 S9 빼기 S8 하면 되겠죠. 숫자로 계산하는 게 문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A1은 언제나 S1이라고 똑같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서 N은 2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더욱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하는 게 맞겠죠. 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요놈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요놈은 첫 번째 항은 버리고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하는 등차 수열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쓴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힘듭니까?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홀수계일 텐데요. A1하고 A11은 2A6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 A2하고 A10은요, 또 2A6하고 똑같아서 결국은 이거는 11A6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또 21A11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등차 중앙 확장팩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A21이 0이었으므로 A11은 0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11을 기준으로 해서 A1부터 A10이 음수였다면 A12부터는 양수가 될 거고요. A1부터 A10까지 항들이 뭐 양수였다면 뒤에는 또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10하고 S5가 같다고 한다면 A6, 7, 8, 9, 10은 0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다시 요 놈은 5, A8이 돼서 이게 0이 되니까 결국 A8은 0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홀수들의 합입니다. 첫 번째 홀수까지 합은 1이고요. 두 번째 홀수까지 합은 4, 세 번째 홀수까지 합은 9, 네 번째 홀수까지 합은 7입니다. 즉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둔다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등차 수열 합 SN의 최대 최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요 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A8은 0이었는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0보다 컸다라고 하면은 A1부터 A7항까지가 양수고 A9항부터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결국 양수끼리 더했을 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언제가 최대다? S7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요 놈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 놈에서 A1이 0보다 작았다고 한번 해보면 최소값은 누구다? S10이 됩니다. 음수끼리 더했을 때. 물론 등차 수열에 한정 짓고 하는 얘기니까 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뭐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대칭축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는 결국은 양수끼리 더하면 최대, 음수끼리 더하면 최소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또 물어봤죠. 그러면 요 놈은 큰 놈끼리 더하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50이었고 공차가 4였으므로 마이너스 4를 12번 더해도 되겠죠. 그러면 A13까지가 A13이 2가 될 거고요. A13은 0보다 크고 A14는 0보다 작게 되겠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1부터 시작해서 A13까지 0보다 컸으니까 A13이 최대가 되겠죠. 그럼 A13이 최대니까 여기에 있는 A12가 있을 거고요. A11이 있을 거고 요놈 뒤로 S14가 있을 거고 S15 있으니까 5개 더해서 최대가 되면 큰 놈 5개 더하면 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최대 최소 나온다고 해서 미분하고 막 미분 때리고 막 이러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등비 수열입니다. 공비가 R일 때의 상황이고 앞의 항에다 공비를 곱하면 뒤의 항이 된다. 뭐 최근에 교육청 문제 중에 뭐 n 플러스 1은 A1, AN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차하고 첫 번째 항이 같다는 상황을 얘기하겠죠. 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은 공비 R이 될 거고요. 이놈도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놈하고 이놈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같다.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라는 등비중항식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 N은 A1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공차를 이용한 문제풀이 기억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놈은 바로 R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놈하고 이놈을 또 관계를 보면은요.
A6에다가 A8이 되려면 R제곱을 곱하면 되고 A8에 A10이 되려면 R제곱을 또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R제곱 이렇게 해서 이놈은 얼마, 이놈은 얼마라고 줬을 때 우리는 공비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놈도 A1으로 약분하게 되면 이게 R3제곱이죠. 그래서 A6은 R3제곱이었으므로 A3은 또 1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의 확장, 사고력을 키워주자. 그래야 수능에서 고득점은 쉽게 할 수 있다. 그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의 제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되겠죠. 이놈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이룰 때 쓸 수 있는데요. A2 곱하기 A4는 A3의 제곱이어서 이놈은 A3의 전체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 되겠죠. 이놈 두 개만 해서 A3의 제곱인데 A3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자, 이놈은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 A5가 있겠죠. A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씩 묶어내도 이렇게 갈 거면 R제곱, 이렇게 같으면 R제곱이니까 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만들어낸 수열도 기본이 등비수열이었으면 그놈도 등비수열이다.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면 밑에 식이 될 거고요. A1에다 R을 곱했더니 A2가 됩니다. 그럼 AN-1에다 R 곱했더니 AN이 될 거고요. 이 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었으니까 A1 곱하기 R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식과 위의 식의 공통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밑에 식에서 위의 식 빼버리면 왼쪽 식은 R 빼기 1에 SN이 남았을 거고요. 이놈은 A1으로 묶어주면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 얘기하는데 등비수열 합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뒤에 시그마가 나오긴 할 건데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에 n-2제곱 이렇게 k-2제곱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거에서 또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k 밑에 있는 요 놈이 공비가 되니까 2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k에 1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승 그냥 쓰면 되고요. 공비는 2였고요. 1부터 10까지니까 항수는 10개 빼기 1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고 풀다 보면 문제도 풀릴 것도 안 풀리니까 일단 겁을 상실하고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시그마는 SN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SN을 굳이 얘기하자면 SN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고 하면 이거는 SN이라고도 쓸 수도 있겠죠. 자, n번째 항부터 쓰라고 하면 SN에서 뭘 빼야 될까요? 그럼 이 앞에 더해야 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의 n-1까지입니다. 그럼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SN이었고 우리는 요 놈만 정리하고 싶으니까 S에 n-1을 빼줘야 맞겠죠. 이거 헷갈리면 한번 써보고 눈으로 보고 풀면 되니까 겁먹지 않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 합차는 그대로 갈 수 있고요. 나누기 곱하기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상수 C는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상수를 n번 더하라고 하면 이거는 NC가 된다는 거 여기서 실수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그마 K 공식 한번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항의 세제곱이 시그마 K의 세제곱이 되는 것도 굳이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전용 총정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걸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b 빼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외우기 어렵다면은 뒷부분만 생각하십시오. 뒷부분 ab분의 1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한번 통분해 보면은요 a b분의 b 빼기 a니까 요놈이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므로 b 빼기 a분의 1이 앞에 붙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AN이 등차수 해를 때 한 문제 꼭 등장하더라고요. 유리화하면 분모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인데 그놈이 공차가 되겠죠. 등차수 해일 거니까요. 그래서 풀어가는 거 요거 축차식에서 쏙 풀면 무리 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요즘 출제되고 있는 15번 수열 문제 패턴만 얘기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요런 류의 수업은 항상 숫자를 준 항부터 A70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이놈을 계산해서 A8을 구할지 이놈을 계산해서 A8을 구할지 모르니까 A6이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가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숫자를 준 항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A의 4K가 아래 K제곱이라고 얘기했으면 만만한 놈은 누구다? A4는 R이고 A8은 R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4부터 시작해서 넘어가서 A8 구하고 A8 구했더니 뭐 공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수식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파트 개념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개념을 잘 모르는 초보자의 학생용은 아니고 시험 보기 위한 직전용, 뭐 수능 전날 봐도 굉장히 유용할 강의입니다. 요 강의 주요로 봐서 뭐 3, 4등급 받던 학생이 1등급 받았다고 그런 댓글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념은 수능날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날까지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꼭 보면서 총정리하고 뭐 놓치는 부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뭐 많이 구독하고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도 거기 많이 올려둘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